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정말 리뷰해보고 싶었으나 참고 있었던 제품들을 모아서 이달의 장비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달의 장비 콘텐츠를 찍는데요. 물론 이달에 전부 산 제품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쭉 모아와서 쌓였던 제품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모아서 찍는 거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제가 요리할 때 정말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아이템들이에요. 첫 번째, 자주 스테인리스 집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종종 야외에서 그리들이나 순 요리를 할 때 고기를 뒤집거나 재료를 고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핀셋이나 핀셋형 집게로는 불편함과 한계점을 느껴서 구매해버린 제품입니다. 일반 집게는 음식을 집을 때 닿는 면적이 좁고 이 두 개의 손가락으로만 압력을 가하는 구조라 손가락에 피로도가 쉽게 쌓여요. 또 음식에 가하는 힘이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죠. 섬세한 플레이팅 작업엔 좋겠지만 힘을 가하는 건 약하다 이 말이에요. 반면 이 스테인리스 가위형 집게는 말 그대로 가위 모양으로 삼각형의 넓은 면적으로 음식을 집어서 가위를 사용하듯이 이렇게 악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힘도 적게 들을 뿐더러 무거운 고기도 이렇게 쉽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느낌은 이거 써보고 나면 절대 집게나 핀셋 불편해서 못 쓰겠다, 이 정도예요. 정말 무조건 캠핑 가서 요리할 때 필요한 넘버원 아이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제품을 자주몰에서 대략 6,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두 번째 장비, 자주 30cm 고무장갑. 그냥 별거 없어요. 기존 고무장갑보다 짧고 고리가 달린 장갑입니다. 자, 대략 이 정도. 제가 요리할 때 쓰는 라테스 장갑보다 조금 더 긴 정도죠. 일반 고무 장갑보다는 짧아요. 고무 장갑들이 대부분 이 정도지만 얘는 절반 정도 오는 길이죠. 또 장점이 이렇게 고리가 달려서 설거지를 하고 행거에 걸어두면 잘 마른다, 이런 게 있죠. 또 벗기도 편합니다. 길이가 짧아서 쑥 빠지고 넣기도 편해요. 이 고리가 달린 포인트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상 이상으로 편합니다. 캠핑장 가서 설거지하고 그물망에 같이 넣어놓기 저는 좀 찝찝하거든요. 그냥 부담 없이 씻고 행거나 데이지 체인에 걸어놓으면 건조가 끝납니다. 또 집에서도 설거지를 하고 나서 이 제품을 쓰는데 저는 두 개를 샀어요. 집에서 쓰고 캠핑 가서 쓰고. 집에서 쓰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보통 수도꼭지에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설거지를 하고 그냥 옆에 걸어놓으면 끝. 정말 편해요. 역시 이 제품도 자주몰에서 3,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장비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화로대용 산발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서부 시대 여행자들이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서 둘러 앉은 다음에 산발이 하나 올려놓고 가운데 무쇠솥을 올리고 스튜를 끓여 먹는 장면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아웃도어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감성미가 이런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을 받았죠. 또 어릴 때는 덕후라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판타지 만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죠. 그래서 언젠가 캠핑에 가면 꼭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었죠. 부피도 크고. 하지만 제가 애정하는 구독자인 센스매니아님이란 분이 링크를 주셔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저도 테스트 삼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가격이 $10 정도밖에 안 했고 폴딩 시 사이즈는 또 엄청 작아요. 대략 요 정도. 엄청 작죠. 다리를 각각 조립부 연결하면 가운데 솥을 연결해서 사용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무쇠 팬만 있어서 반합으로 대용을 해봤어요. 다음에 무쇠 솥을 사게 되면 사용해 보겠지만 일단 반합을 걸어서 찌개를 끓여서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첫 사용 느낌은 괜찮다, 재밌다, 가성비 좋다, 10,000원에 이 정도 감성이면 충분하다. 제가 사용하는 화로대가 콜맨 파이어플레이스 화로대인데 작은 화로대는 아니잖아요. 이 화로대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운반성은 좋지만 일일이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을 수 있다, 그 정도가 있겠네요. 자, 네 번째 장비예요. 정말 리뷰를 해달라고 많은 분이 요청했던 그 제품입니다. 바로 캠핑용 에어컨입니다. 우와, 무겁다. 이 제품이 바로 캠핑용 에어컨, 제가 산 제품이에요. 제품 이름은 캠핑콘 인디콘 USB 3030이라는 제품이에요. 먼저 간단한 스펙을 말씀드리면 소비 전력이 360W밖에 안 되고 냉방 능력은 900W입니다. 소음은 42dB 정도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또 기능으로는 제습, 냉풍, 냉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습기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크기는 생각보다 크고 작다면 또 작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에어컨이랑 히터까지 된다라고 홍보하는 그 제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이죠. 근데 저는 히터는 히터, 에어컨은 에어컨 따로 분리해서 쓰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샀습니다. 높이는 대략 제가 서 있을 때 무릎 정도까지 오는 높이에요. 무게가 15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품 구성은 본체 외에 전용 가방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전용 가방을 사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전용 가방 포함 41만 6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방 가격이 6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가방까지 포함된 세트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본체 구성에 자바라 연결 커넥터 등이 있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구조입니다. 또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전용 가방을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메뉴 버튼도 가방 위에서 누를 수 있고요. 찍찍이나 이런 걸 열면은 다 송풍구, 환풍구가 다 개방이 될 수 있어요. 또 리모컨은 파여있는 홈에 넣었다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을 꽂았다 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제품의 냉방 기능은 송풍, 냉풍, 제습 이렇게는 아닙니다. 동봉된 자바라 커넥터를 이용하면 열기를 빼는 부분에 연결해서 에어컨은 텐트 내부에 넣고 자바라로 뜨거운 바람만 빼내는 구조로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저는 자바라가 생각보다 길어서 이렇게 밖으로 뜨거운 공기를 빼주고 있고요. 만져보면 더운 공기가 바로 느껴집니다. 문을 닫아 놓을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바람 자체는 되게 차가워요. 시원합니다. 진짜 에어컨 바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실내를 19도까지 맞춰 놓을게요. 근데 가끔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말씀에 따르면 에어컨에 뜨거운 바람이 나가는 부분을 텐트 밖에 넣어서 직접적으로 자바라 없이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차가운 바람을 자바라를 통해서 텐트 안에 넣어라. 그게 가장 가성비가 좋고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름에 약간 제습 효과도 누리려고 이 제품을 샀기 때문에 텐트 안에 넣어놓고 쓰고 있어요. 일단 저렴한 제품은 아니고 전자제품이잖아요. 밖에 넣고 쓰다 보면 비에 젖을 수도 있고 습기에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도난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텐트에 넣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소음의 경우는 밤에나 낮에 잘 때 바로 옆에 두고 잤는데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어요. 또 옆 텐트에 죄송할 정도의 소음도 아니에요. 그냥 우웅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소음이에요. 그래서 캠핑용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제품을 밖에 내놓고 바로 옆 텐트에 가까운데 놔두고 사용하신다. 그럴 경우는 조금 거슬릴 수 있겠죠. 냉방 효과의 경우 일단 한낮에 그늘이 없는 이너 텐트에서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에는 좀 힘들 거예요. 나무 그늘 밑에 한여름에 나무 그늘 밑에 지열이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밑에 텐트를 설치하고 이너 텐트 안에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때는 정말 큰 효율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서큘레이터랑 같이 사용해서 바람이 사방으로 퍼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실내 제습 효과도 뛰어날 뿐더러 차가운 공기가 퍼지니까 아무래도 시원하겠죠. 천정에 서큘레이터 하나 그리고 아래에 서큘레이터 회전형으로 놔두시면 최고의 효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한여름에 대낮에 타프도 없는 떼앞볕에 텐트를 설치해서 이 제품을 설치했는데 냉기를 느낄 수 없었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동차 안에 있어도 덥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밤에 잘 때는 저는 무조건 이 제품이 있으면 여름에 시원하게 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습기로 인한 꿉꿉함은 느낄 수가 없었어요. 뽀송뽀송하게 잠을 잘 수 있었죠.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점은 큰 부피와 무게, 장점은 한여름에 사용 시 뽀송뽀송하고 조금 더 서늘한 공기에서 잠을 취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구매 만족도 10점 만점에서 7.5점 주고 싶어요. 2.5점은 부피 그리고 가격 때문에 감점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렇게 에어컨을 갖다 놨습니다. 뒤로 이렇게 튜브를 빼줬고요. 에어컨 그리고 온도는 18도로 맞춰놨습니다. 더 내리면 추울 것 같아서 해놓고 19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용으로 나온 건데 뚜껑을 이렇게 열어 놓으셔도 되고 닫으셔도 되고 저는 열어놓고 쓸 겁니다.
그리고 메시망 같은 경우는 지금 열어놨어요. 이 상태에서도 냉기가 충분히 차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옆에는 그냥 흡입구고 뒤에는 더운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출구 같은 경우는 제가 회전 모드로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전 모드, 바람, 여러가지 타이머까지 있고 수면도 있어요. 모드 중에서도 이게 제습기 모드도 있어서 한여름에 춥진 않은데 습하다 그럴 때 켜놓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에어컨만 켜놔도 이 높은 습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아까 이 온도계를 켜놨어요. 이 온도계는 제가 좀 늦게 켰는데 처음에 이거를 켜기 전에 온도가 28.5도였어요. 지금 25도까지 떨어졌고 습도는 아까 89, 88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에어컨 킨지 한 4분 정도 지났거든요. 여기 실내가 좁은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 실내면은 한 4인용 아니면 3인용 텐트의 이너 텐트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에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제가 가마복고 라지 이너 텐트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특히 때 앞에서 그림자 없는 데서 테스트 했는데도 안에 냉기가 어느 정도 차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처럼 추울 정도로 시원하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서큘레이터랑 같이 있을 땐 있을만 하다, 막 깝깝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제가 온도를 좀 한 18도까지, 에어컨 온도를 18도까지 설정해 놓고 서큘레이터를 제대로 돌렸으면 그 날씨에도 꽤 시원했을 것 같아요. 에어컨 송풍구는 위로 바람이 가게 고정을 해놨고 서큘레이터는 위에서 아래로 해놓고 회전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찬바람이 돌기도 하고, 만약에 쓰시는 텐트가 훨씬 큰 한 5인용 이너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요런 서큘레이터 하나랑 큰 서큘레이터 있잖아요, 센 거, 그거 하나로 좀 더 안쪽으로 바람을 밀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품은 모스킬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단순히 텐트 이너에 넣고 실내 등으로 사용할 겸 실내 벌레 퇴치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충전식 제품이고요. 크기는 손바닥에 들어올 정도로 작습니다. 단순히 조명 그리고 벌레 퇴치용 조명 2가지 버튼이 있어요. 실내에서는 실내 등이랑 벌레 퇴치 조명이랑 둘 다 켜놓으시면은 실내 등으로도 사용하면서 벌레를 계속 잡아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조명을 끄고 벌레 퇴치용 조명만 켜면은 보라색 등이 은은하게 들어와요. 잠에 그렇게 민폐를 끼칠 정도의 광량은 아닌데 실내에 뭐가 있는지 정도 보이는 은은한 무드 등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벌레까지 퇴치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 리스트들을 한번 훑어봤고요. 사용 소감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재미있었고 유용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남겨두니까 꼭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크리스였습니다. Got an appetite, let's bake ourselves a treat. What you've been mixing, serve it up the way you please.